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과서를 준비하고 교과서 13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뒤에 있는 붙임 자료가 필요합니다. 붙임 12에서 13 그리고 붙임 14 자료를 미리 뜯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동네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선생님이 사는 동네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분류하지도 않고 그리고 분리해야 할 쓰레기들을 씻지 않고 더러운 상태로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사는 오피스텔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경비실 아저씨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담배를 피면 안 되는 장소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 주차를 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운전을 하는데 가끔 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가끔 사고가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꼭 횡단보도를 건널 때 여기 주정차가 있으면 여기까지 나와서 좌우를 살핀 다음에 꼭 건너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더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논설문을 직접 써보겠습니다. 교과서 138페이지부터 펴볼까요? 첫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 아파트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공모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포스터를 읽고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말해봅시다. 더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더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려는 첫 번째 노력,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논설문을 써서 보내주세요. 공모 주제, 더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참가 대상, 개인. 제출 사항은 논설문 한 편. 제출 방법은 우편 또는 땡땡 동네 누리집 게시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준은 더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주장인가. 두 번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세 번째, 자료가 내용을 뒷받침하는가. 네 번째, 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했는가. 다섯 번째, 사용한 표현이 적절한가. 이 5가지가 심사 기준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논설문을 적을 때에도 이 5가지 사항을 잘 고려해서 논설문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39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논설문을 쓰기 전에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네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버스 정류장 근처는 금연구역입니다. 근데 담배를 피고 있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네요. 이거 3가지 말고도 여러분들 동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두 개 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아까 말해주었던 불법 주정차 문제 그리고 분리수거 문제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점은 가로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끔 저녁에 운동을 할 때 무섭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에 정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논설문을 직접 적어볼 거예요. 더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논설문을 쓸 준비를 해봅시다. 우리 동네의 문제 상황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주장을 먼저 적어보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직접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교통사고가 증가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해진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구급차 출동이 늦어져 피해가 커진다. 이렇게 3가지 근거를 적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에 맞는 자료를 찾을 시간이겠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자료 수집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적었던 근거에 맞게 자료 수집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지난 시간에 적어봤던 것이라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 계획을 다 세웠으면 바로 아래에 4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보세요.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활동을 할 때에는 부침 12에서 13 글쓰기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부침 자료가 있죠? 뜯어보면 4개 적을 수 있는 자료 수집 카드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3개 이상 자료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자료 수집 계획을 세웠고 그거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였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더라도 선생님이 적은 내용을 그대로 따라 적지 말고요. 여러분들만의 논설문을 쓰기 위해 주장도 직접 적어보고 그리고 근거를 적은 다음에 근거를 보충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주장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였죠. 그거에 대해서 수집할 자료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횟수, 신문으로 자료를 수집할 거고 2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이것은 영상. 그리고 3번째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의 어려움에 관한 영상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3개 이상 적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보았어요. 작년 불법 주정차 연계 교통사고 86,000건, 인명피해 7,650명.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86,000건에 육박하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6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게 제공한 2018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사고가 총 85,854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자료를 찾아보았고 종류는 인터넷 기사입니다. 출처는 연합뉴스이고요. 여기서 알려주는 내용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연계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자료를 정리했으면 돼요. 선생님은 예시를 하나만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은 3개를 적었어야 됐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어요. 자료 1, 2, 3. 여러분들도 잘 정리했을 거라 믿어요. 꼭 직접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자료를 모두 다 수집했으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영상을 이어보세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논설문을 직접 적어보겠습니다. 휴식을 다 취했나요? 그럼 교과서 140쪽으로 넘어와 볼까요?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더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에 참여할 논설문을 직접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쓸 때 부침 14의 글쓰기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기 전에 여러분 교과서 아래에 연필 선생님이 계시네요. 연필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근거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고 표현이 적절한지 생각하며 글을 써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설문을 직접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모두 다 적었나요? 여러분들이 적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꼭 등교했을 때 학교에 가져가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학급 누리집에 꼭 올려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논설문을 직접 스스로 평가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과서 141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심사위원이 되어 모든 친구들의 글을 읽고 평가해 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모든 친구들의 글을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활동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러분들의 글을 평가해 보고 선생님이 쓴 논설문을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쓴 글과 여러분들의 쓴 글을 직접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쓴 글은 여기에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쓴 글은 여기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름은 햇쌤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글을 보여줄 때에는 여기다가 평가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쓴 글을 평가해 봅시다. 1번. 실천할 수 있는 주장인가요?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매우 잘했으면 2개, 하나, 보통이면 세모입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잘 쓴 것 같으니까 동그라미 2개.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네, 선생님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가 내용을 뒷받침하는가? 네, 선생님은 이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했는가? 선생님은 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했으니까 2개, 그리고 사용한 표현이 적절한가? 여기에도 동그라미 2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글을 직접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글. 여기 자기 이름 적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선생님 글을 보여줄 테니까 여기에 햇쌤이라고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세요. 선생님이 쓴 글은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글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불법 주정차. 서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2,4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인구 2.16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동차 수는 늘고 있지만 주차장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하나의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차장이 멀리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주장을 적었습니다. 지금부터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에는 선생님이 근거를 적어야 된다 했죠? 첫째, 둘째, 근거가 2가지가 나왔네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매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사고가 총 85,854건이며 인정피해 7,6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시행한 지 2달이 지났지만 2020년 6월 20일 기준입니다. 아직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과 운전자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근거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구급차의 출동이 늦어져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을 잡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5년간의 서울 지역 화재 사고를 살펴보면 소방대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망자는 16명이었지만 5분을 넘겼을 땐 2배가 넘는 38명이 숨졌습니다.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문제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며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법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꽂히지 말고 교통사고와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논설문을 적을 때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 라고 관용 표현을 활용했습니다. 논설문을 적을 때 관용 표현을 사용해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선생님이 글을 읽어줬으니까 선생님의 글을 여기다가 꼭 평가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친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쓴 글을 고쳐 써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쓴 글을 친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평가했던 내용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고쳐 써보기 바랍니다. 평가표를 보면서 수정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고 호응관계가 알맞지 않은 문장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썼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쓴 글을 고쳐 써보세요. 다 고쳐 썼나요? 자, 이제 여러분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 건데 교과서 142쪽은 온라인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학교에 와서 하겠습니다. 선생님과의 수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단원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교과서 143쪽입니다. 논설문을 쓰는 차례에 맞게 길을 따라가 보세요. 뚜루루루루. 선생님이 20초를 주겠습니다. 모두 다 하였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따라갔는지 선생님과 확인해 봅시다. 먼저 문제 상황을 생각하며 주장을 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거를 생각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논설문을 씁니다. 그 다음은 고쳤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글을 발표하겠습니다. 글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에 등교를 해서 꼭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는 논설문 쓰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1학기 때도 적어보고 2학기 때도 적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논설문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3단원이 끝났습니다. 3단원은 다른 단원보다 조금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활동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